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반도체 투자 답사를 가는데 도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자, 우쪽을 지난번에 갔었죠.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은 어디냐면 보통 얘기한 대로 여러분 이동저수지서부터 시작해서 평택구에 가면은 서탄면이 있고 진이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에 되니까 남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동면도 들어가고 경기도 안성의 그 양성면 있죠. 여기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 지역이 두 번째 답사인데 두 번째 답사 들어갈 때는 용도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자, 보통 얘기한 절대농지라고 그러죠. 절대농지가 상대농지로 바뀌게 되면 그냥 앉아서 어떻게 됩니까? 30% 땅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돼 그러면 날듯이 그냥 기뻐 날뛸 거 아닙니까? 이게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 어느 날 갑자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만약에 결정이 됐다.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내 땅값이 팍 떨어지니까.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 같은 두 번째 답사하는 지역은 용도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생각을 하시고 현장을 가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 지역은 이런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조닝 제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이제 저희들 고종인은 10,000명을 넘어갑니다만은 보시는 분은 얼마 안 되시는데 왜냐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듣는 분이 뭐냐 전문가분들이 보세요. 그 전문가분들은 뭐예요? 볼 게 없으면은 안 보죠.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내용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조닝 제도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만 70살까지 나이가 70살이 먹도록 강의를 했었던 게 뭐냐면은 토지제도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국토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국토제도는 어떻게 되냐면 경험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석좌 교수로 이제 70살까지 강의를 했었던 건데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에 대한 땅값의 변화에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어느 날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거론해서 얘기를 갖다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요거를 녹화하기 위해서 그냥 배낭간에 머리를 짜봤어요. 그냥 한 5번째 5가지 상황이 있구나.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약 20가지 정도의 내용을 잡아봤는데 지금 얘기한 요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시간이 지나면 땅값 올라간다 이거예요. 둘째, 주변에 도로나 철도로 개발이 되면 땅값이 올라간다. 세 번째,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땅값이 올라가고 난리가 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멀쩡하게 있는 농지나 멀쩡하게 있는 임야를 내가 대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자력개발에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 변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업조닝이 되는데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를 바뀌게 되면 당연하게 뭐가 돼요? 땅값이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규제는 어저께 해제가 됐죠.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또 예를 들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다. 이거가 되는 거고 이 용도라 우리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이것이 조닝제도라 우리는 용도 변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일부분에 웃부분에 대한 바로 답사를 해보고 이번에는 아랫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은 어떻게 되냐? 자, 요게 삼성에 있는 226만 평의 이동남사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 거기로부터 해서 고3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야 되면 82번 도로와 314번 도로가 되는데 이 내용은 저나 또 여기에 전문으로 중개하시는 현지에 계시는 중개업자, 공인중개사만 아시고 여러분들은 자세히 모를 텐데
조금 있다가 이외에 82번과 314번 도로냐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번 드려놓을게요. 자, 이게 답사 코스예요. 천리서부터 출발해요. 천리는 이동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리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원삼이 되죠. SK가 되죠. 자, 왼쪽으로 가면 누가 나와요? 지금 동탄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제2 외곽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동탄 IC 아시죠? 바로 그 도로. 이게 84번 도로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천리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약 70만 평의 뭐가 생긴다? 반도체 신도시가 생긴다.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가 225만 평 생기고 당연히 여기서 남사 쪽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남사 쪽에서 이 도로가 82번 도로예요. 82번 도로 타는데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한 용인 반도체 그러면은 두 개가 되죠. 우선은 신규로 기존에 있던 건 빼놓고 보면 두 개가 생기는데 두 개가 이동남사의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원삼의 SK 클러스터가 되죠. 350만 평이라면 이 막중한 이 두 개의 반도체 산단의 가장 중요한 물류 도로는 82번 도로가 됩니다. 여러분 유념하세요. 그래서 82번 도로를 타고 이 장서나들목 사거리에 가게 되는데 이 장서 사거리에 가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안성에 가면 양성면에 장서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있나 농협이고 뭐고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도로가 314번 도로예요. 근데 장서에는 뭐가 생긴다? 반도체 고속도로에 IC가 생길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서를 당연히 봐야 되죠. 그 다음에 314번 도로를 타고 가는데 314번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공장이고 창고고 별로 없어요. 공장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여기가 그 유명한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해제가 됐어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이로 가게 되면은 진이면에는 현재 고속도로에 IC가 하나도 없어. 인터체인지가. 여러분들 오산에서 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게 되면은 오산 IC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안성 휴게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더 내려가게 되면 뭐가 나오게 돼요? 자 안성하고 평택 IC가 나오게 되죠. 근데 휴게소가 안성 휴게소 나오기 전에 진이 남사 IC라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다가는 절대 이게 나가는 방향이 없어요. 올라오다가만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나가더라도 어디냐? 오른쪽으로 있는 남사 쪽으로만 갈 수 있지 진이 쪽으로는 못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진이는 이름만 빌려줬지 IC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몇 개가 앞으로 생긴다? 3개가 생기게 돼요. 하나만 생겨도 난리가 날 텐데 3개가 생긴다니. 자 그래가지고 유념해서 보자. 땅값이 올라가는 걸 이런 내용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별 규제를 이걸 보세요. 자 여기가 이동저수지예요. 이동저수지에서 주변을 100이라고 봤을 때 요 밑은 70이에요. 근데 어디냐? 진이, 면삼이, 봉남리 있는 이쪽에서는 60으로 떨어지게 돼요. 알으셨어요? 이쪽 일대의 도로가 이게 314번 도로가 되고 이 일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 일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약 60배 정도, 60개 정도가 이 해당 면적이에요. 이 면적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고 그동안에 개발을 못했던 개발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진척되게 될 겁니다. 자, 전문가분들만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남사에 가면 북리산단이라고 있어요. 북리산단이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상수원포호구역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 상당한 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 일대에서 공장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를 하면서 공장 중개를 하면서 이분들은 흔히 이 내용을 아세요.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십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자 땅이라고 그런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한번 보자 이거요. 중요한 분석 대상 지역으로 해서 이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거죠. 오퍼 모형 폭옥을 500이라고 봤을 때 이쪽은 550, 이쪽은 600이라고 우리는 뭐냐? 이만큼의 20%, 30% 정도의 차이가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퍼 모형 폭옥이 일부 이번에 해제가 됐죠. 이제 보통 얘기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여러분 수변구역이라고 있어요. 수변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해제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시라라고 얘기죠. 이건 코스예요. 코스 얘기는 뭐 내용을 갖다 보셔야 돼요. 뭐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니 저거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자. 평택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했을 때 그냥 해제되느냐? 여의도 면적이 60배나 되는 면적을 해제했을 때 아니다 이거예요. 첫째, 둘째라고 그래가지고 이와 같이 자 국토부, 그 다음에 농림부, 그 다음에 환경부 이러한 장관들이 모인 앞에서 여의도에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이거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지금 얘기하는 해제를 했는데 이게 해제된 내용이에요. 해제된 내용이어서 이쪽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요게 이제 이동저수지예요. 여기에서 이동저수지에다 용인 반도체도 일부가 들어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공장 설립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거를 해제하는데 해제하는 조건은 딱 두 개였다 이거예요. 평택시장께서. 그래서 여기에 그 해제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제가 되었을 때는 어떤 내용이냐? 자,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설이 이제 보시는 자료예요. 여기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약 토지 감정가는 11.1%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게끔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시가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다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표시를 여러분들이 해놨고,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인터넷이 아니야 아무 데고 찾아봐도 그 대한민국의 토지에 대한 최고 전문가라 우리는 그런 분들도 가셔도 이런 자료를 우리 토지대학만큼 자료가 없으십니다. 아주 단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료가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해제 조건 시도 21호 조건이에요. 21호 조건에 의해서 바로 뭐냐? 남사에서 직선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IC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바로 아래에서 이제 IC가 생긴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도면이에요. 자, 이거가 이제 지금 얘기한 서탄 진이 양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세 개의 뭐가 생기는 거나 IC가 생긴 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어디? 진이면이. 평택의 진이면이. 그 다음에 이거에서 서탄면이 어떻게 발전될 거냐 뭘 거냐 이것까지 우리가 보셔야 되고 원래 양감까지 집어넣은 건 양감에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출발을 하게끔 돼 있어요. 향남 IC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반도체 고속도로가 43km로 해서 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하게끔 돼 있다. 이건 누가 발표한 거예요? 국가에서 발표한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IC가 인터체인지가 어디서 나오게 된다? 장서사거리에서 나오게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장서사거리가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뭐지겠구나 이런 내용 가지고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진이 IC의 세 개의 이제 지금 얘기한 고속도로가 나오게 된다. 물론 저희는 이거 지번까지 거의 예측을 합니다. 지번까지 거의 예측을 해요. 자, 요 자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2022년 11월 14일이라고 나올 거예요. 저희 토지대학의 원래 땅권대학의 총남회원이 약 한 1,700명, 거의 2,000명 선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는 1,200~300명 됐습니다. 2022년도. 이때 뭐냐면은 자, 화성시에 가면은
그 유명한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로 바뀌어진다라고 해서 그때 논하드린 자료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로부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 반월동, 6.13의 1번지 보세요. 당시에는 생산녹지 지역이잖아요. 이거 자연녹지로 바뀌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로 바뀌는데 이때 약 3,000필지에서 4,000필지가 용도가 변경된다. 이건 또 그냥 앉아가지고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로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인데 이번에 어디에냐? 고양시에서 이게 또 나옵니다. 고양시에서 뭐냐? 보전관리가 계획관리로 가고 생산관리도 계획관리로 가고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로 가고 라우리는 용도 변경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러한 자료를 이번에 내일 모레 공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목요일 날짜인데 3월 29일 날 토요일 날과 3월 30일 날 원래 이제 2만 원 강의 기존에 한 번 오면은 2만 원인데 처음 강의 올 때는 책을 한 권 드려요. 그래가지고 이건 고속도로 IC 책자예요. 아주 34,000원 귀중한 책자인데 이 책자를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도 같이 공개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음과 네이버에 오셔서 검색어로 토지대학을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대한 자료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모임에 대한 안내를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